안녕.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지난 강의는 이제 대기부터 해양까지였다면 이번 강의는 이제 지질 파트에 대한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이랑 나눠보려고 해요. 영상이 좀 바뀌었죠. 네, 제가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위쪽에는 또 이제 PPT가 아마 가고 있을 텐데 요즘 기술이 참 좋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만나게 됐으니 새롭게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네, 그래서 오늘은 판구조론의 정립에서도 그냥 약간 오리엔테이션?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이미 배웠던 얘기들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고 프린트물 꼭 준비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화산 때, 지진 때에 대한 얘기 잠깐만 나누고요. 그다음 판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다음 판의 경계는 어떻게 됐었나 좀 간단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자, 그럼 화산 때, 지진 때입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화산 때, 지진 때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화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화산입니다. 네, 그래서 그 화산들이 잘 분포하고 있는 띠를 이루고 있는 대를 연결한 걸 화산대라고 얘기하고요. 지진은 말 그대로 지진이 잘 일어나고 있는 그 지진이 일어나는 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조산대라는 말도 조금 붙게 되는데요. 만들 조자에 매산자예요. 그러니까 산을 만드는 대까지 해가지고 얘네들 세 개가 사실상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거의 일치합니다. 네, 거의 일치한다더라. 네, 거의 일치한다가 핵심적인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토대로 아마 판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사실은 판의 개념이 나왔다고 해도 거의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와 일치하는 구간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은 화산이고 파란색은 딱 보니까 이제 지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얘네들을 이어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일치하죠. 거의.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때 많이 봤을 때가 요 부분들이죠. 요 부분들. 그래서 환태평양, 뭐 조산대다, 뭐 변동대다라는 얘기들을 배웠고 얘는 둘의 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좀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잘 봐두시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그 다음 이런 부분들 이제 여기까지도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다른 말로 이제 변동대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구와 원에서는 그냥 이런 단어들이 있구나 정도 있고요. 여기서 조금 예외적인 건 요 가운데 있는 얘 하와이 같은 애들, 그다음 남태평양의 섬들 이런 애들은 이제 열점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예외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판이라는 게 뭐냐? 자, 판. 우리가 있을 때 판 딱 하면 어떤 딱 그 나무 판때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동일합니다. 근데 이 판을 보기 전에 지구의 내부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본 건데 여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지각이 이제 한 몇 킬로 안 돼요. 네, 몇십 킬로도 안 되는데 멘틀이 2,700킬로까지거든요. 그만큼 깊은 중에 확대를 해서 일부만 본 건데 위쪽을 보면 대륙지각, 해양지각에서 지각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5, 40 이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그 밑으로는 다 멘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대륙지각, 해양지각이라고 하는 얘가 판인가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경계가 이게 아니라 경계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멘틀 중에서도 이제 여기는 상부 멘틀인데요. 상부 멘틀 중에서도 윗부분 중에 제일 윗부분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이 딱딱한 부분을 우리는 암석권이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요. 다음 밑에 물렁물렁한 부분. 선생님은 비유를 하자면 좀 엿 같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분 용융이 일어난 구간이에요. 부분 용융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네, 땅을 직접 파보진 못했고요. 지진파를 창 하고 쐈을 때 그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보고 알아낸 건데 어쨌든 이 딱딱한 부분들 그래서 여기 지각부터 암석권 여기 상부 멘틀 일부인 이 부분 딱딱한 부분까지를 일컬어서 우리는 암석권이라고 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암석권이 결국은 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이 판이 이 연약권 위에서 둥둥 이렇게 움직이게 떠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서 배웠던 지진, 화산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프린트물로 정리를 하면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 단단한 부분을 우리는
암석권이라고 일컬었고요. 약 100km 정도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연약권 해서 암석권 아래에 400km까지 부북용융이 돼서 유동성을 가진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제 멘틀 대류설은 바로 요 연약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는 상태로 가시면 좋겠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은 판의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판의 경계 짜잔, 네, 위쪽에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 여러분들이 구분하게 나왔었죠. 글로만 있으니까 되게 어렵죠. 뒤에 그림도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네, 넘어가면 발산형 경계부터 봅시다. 네, 넘버 1 발산형 경계. 자, 발산형 경계는 모양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이렇게 뾰족뾰족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밑에서는 멘틀 대류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요. 지각, 즉 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얘가 이제 1번 발산형 경계가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구조가 요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해령이 대표적인 지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표로 정리해서 보면 이게 밑에 보면 여기 조금 생략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작용하는 힘이 장력이잖아요. 즉 멘틀 대류 상승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멘틀 대류 상승부로 인해서 올라오면서 딱딱한 데 부딪히니까 꺾여서 갔겠죠? 꺾여서 갔겠죠? 그래서 요걸 따라서 위에 있던 애들도 찢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쫙 하고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장력이 생성이 되고요. 그 장력 때문에 정단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지질 구조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상반, 하반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고 하반이 위로 올라간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게 같은 지지층이라면 이런 식으로 정단층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지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령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제 열곡은 요 부분이 사실은 열곡이거든요. 열곡. 그래서 열곡, 해령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발산형 경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 해양하고 해양판이 벌어질 때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대륙하고 대륙이 벌어지고 제일 대표적인 게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열곡대는 이 열곡들이 마치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벌어진 동아프리카 지역이 보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열곡이 하나의 띠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해서 열곡대라고 하는데 거의 뭐 차이점은 없습니다. 해령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지 이런 계곡 모양이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발산형 경계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지진은 아무래도 이 위쪽 상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거다 보니까 무슨 지진이 일어나요? 위에만 찢어지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얕을 전자 발생할 발자에서 천발 진진이 아니라 천발 지진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화산 활동은 이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다 보니까 이 멘틀, 즉 아래쪽이 지구는 뜨겁거든요. 이 뜨거운 물질들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화산 활동은 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발산형 경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 요거 꼭 기억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해서 미국이랑 유럽 사이에 해령이 아주 길게 늘어뜨려진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해서 이제 남아메리카 근처에 있는 해령까지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프린트물에는 아마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을 텐데요. 세 번째로 저는 표현을 해볼게요. 보존형 경계입니다. 보존형 경계. 이 보존형 경계는 사실은 이 발산형 경계의 딸린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를 좀 지워서 설명을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좀 약간 평면에서 볼게요. 평면에서. 그러면 해령이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고요. 원래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 그 지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둥글거든요. 그 둥글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조금씩 속도 차이가 생기면서 이렇게 해령들이 벌어지는 구간들이 생겨요.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해령은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 벌어질 때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별로 지장이 없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서로 여기 보면 요 구간, 그 다음에 요 구간,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요 구간과 요 구간 같은 경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판이 이동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지직하고 이렇게 막 톱니바퀴 어긋나듯이 이렇게 지직하고 어긋나는 그런 구간들이 생기는데 우린 이거를 보존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얘를 보존형이라고 하냐면 판에 어떠한 그 멘틀의 상승 하류가 없어요. 상승 하간이 없고 판에 새로운 생성이나 소멸이 없어요. 앞쪽에 발산형 경계의 멘틀 대류 상승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사실 그 새로운 판이 생성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생성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보존형은 그 생성이나 소멸이 전혀 없다. 생성, 소멸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구조는 주양이동 단층이라고 서로 이제 어긋나서 가는 이 모양의 단층. 아까 정단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데 이제 주양이동은 옆에서 보면 그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있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고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를 이제 우리 변환단층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지진 활동 당연히 있습니다. 서로 어긋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천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요. 화산 활동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산안드레아스. 우리 영화로도 나왔었죠. 네, PPL 아닙니다. 뒷광고 아니에요. 네, 산안드레아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얘기들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대망의 수렴형 경계죠. 사실 우리가 시험에서 진짜 많이 맞닥뜨리는 애 중에 한 명입니다. 어려워요.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렴형 경계 모양을 대략적으로 그려보게 되면 2번이라고 할게요. 수렴형 경계의 모양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즉 밑으로 내려가는 모양이 보여요. 분명하게. 그런데 얘를 A판, B판이라고 하면 A가 B 밑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시나요? A가 B 밑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따져볼 수 있는 게 밀도는 A보다 B가 작다. 즉 A가 B보다 크다. 이런 것들. 왜냐면 밀도가 큰 게 더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잖아. 우리 대기에서도 했잖아요. 따뜻한 거 찬 거 많으면 누가 밑으로 가? 찬 게 밑으로 가고 따뜻한 거 위로 올라갔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얘도. 그래서 밀도 A가 B보다 크다. 뭐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는 게 수렴형 경계야. 그러다 보니까 얘 할 얘기가 너무 많지. 할 얘기가. 근데 어쨌든 얘를 파고 들잖아요. A가 B를 파고 들면서 여기를 그냥 두겠냐고. 아니죠. 움푹 패여요. 움푹 패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이 어디냐면 해구야. 해구라는 생기고요. 이렇게 하면서 막 짓누를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막 짓누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습곡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막 산맥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습곡산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습곡산맥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다 다 그려볼게요. 얘가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가 녹아요. 네, 녹는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 녹아서 뿅 하고 나오는데 섬이 생겨요. 섬. 네, 요걸 우리는 호상열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지형들이 제일 대표적인데 얘네들이 다 나타나진 않아요. 다 나타나진 않고 약간 대륙이랑 대륙이 부딪혔을 때 대륙 해양이 부딪혔을 때 조금씩 다릅니다. 자,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작용하는 힘은요. 멘틀 대류가 하강입니다. 멘틀 대류가 하강이기 때문에 하강이라고 써볼게요. 하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판이 소멸해요. 판이 소멸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려가니까 얘네들은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빡 하고 부딪히게 되는 횡압력이라고 우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횡압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역단층. 아까 정단층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였는데 역단층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예요. 상반이라고 하는 게 위로 올라간 구조다. 그래서 이건 정단층이니까 지울게요. 역단층 혹은 습곡 이런 식으로. 너무 대충 그렸나요? 네,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된 습곡 이런 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애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대륙을 좀 잘 봐요. 제가 굳이 구별을 짓자면 이렇게 좀 구별을 짓고 싶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구별을 짓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굳이 구별을 짓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게 여기는 주로 충돌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섭입대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A, B가 부딪힌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륙과 해양과 해양이 부딪힐 때는 그 A, B의 밀도 차이가 확연히 나서 서로 무거운 애가 분명히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충돌대 같은 경우는 거의 맞다이 뜨는 거예요. 이런 용어 쓰면 안 되죠. 네,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싸우니까 서로 꽝 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충돌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여기서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만약에 이렇게 부딪혔는데 서로 비슷한 대륙판이다 라고 하면 오히려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해서 습곡산맥만 좀 나타나게 되고요. 지질은 뭐 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깊이 못 내려가서 천발부터 중발까지 주로 일으키게 되고요. 화산 활동은 있어요. 네. 화산 활동 없죠. 미안합니다. 화산 활동 없어요. 관입만 있습니다. 관입만. 관입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밑으로 들어가서 녹긴 녹아요. 녹는데 녹은 상태로 끝난 거야. 왜냐면 뚫고 올라오기까지 너무 여기가 높은 거지. 오케이. 그래서 관입 현상만 있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알프스 여기. 네, 요 지역이 제일 대표적입니다. 자, 그다음 지진. 여기 대륙 해양, 해양 해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는 어떤 게 있냐? 지진이 네, 천발부터 신발까지 다 일어납니다. 물론 생기는 것도 다 지형도 달라요. 호상열도, 해구, 습곡산맥. 이 대표적인 게 일본이고요. 그다음 여기 해구 호상열도만 생기는 해양이야. 여기 알류산 열도라든지 마리아나 해구, 필리핀. 네, 필리핀 생각하시면 돼요. 필리핀 여기 EX 필리핀.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화산활동 둘 다 있죠. 네, 둘 다 있는데 여기는 주로 현무암질이라고 하는 이건 그냥 알아만 두세요. 현무암질이라고 하는 애가 분출이 되고요. 여기는 주로 안산암질이 분출이 됩니다. 자세한 건 뒤쪽에서 지구와 원 뒤쪽에서 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다르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해구, 페루, 칠레가 대표적인 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리아나, 필리핀 이쪽이 대표적인 해양에 부딪히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꼭 잘 정리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걸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제 얼굴이 아마 여기 발산형 경계를 가리고 있을 텐데 그냥 표시해 드릴게요. 동아프리카 열곡대 여기입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밑줄 쳐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하면 좋은 게 여기가 대서양 중앙해령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가로줄도 있죠. 요게 이제 다 보존형 경계입니다. 네, 요게 다 보존형 경계고요. 그 보존형 경계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예요. 여기 세모로 칠게요. 산안드레아스 단층. 그다음 수렴형 경계는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기 이런 곳들. 그다음 여기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이 여기 이렇게 4개 군데 애들이. 여러분들이 그림이랑 같이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판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워왔을 법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외워!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것들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정립이 되어 왔고 이론이라는 게 형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 아닐 수 있겠지만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